안녕하십니까, 룩TV 윤청합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드린 대로 이 필리핀의 성매매와 관련한 부분, 그리고 또 이 필리핀 여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뭐 이 한편으로 그냥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. 얘기를 시작해보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또 추가로 영상이 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. 뭐 그런 부분을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, 아니면은 뭐 그냥 무시를 해버릴지 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예고편을 올렸는데도 사실 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, 또 뭐 제 뭐 다바오의 지인들도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. 제가 적어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이 한국 남자분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506020 인트래블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제가 드리는 이 단 한 번의 충고의 말씀을 절대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. 꿈 깨십시오. 네, 이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. 부디 꿈 깨시기 바랍니다. 17세 소녀 좋죠. 뭐 어찌 보면 로망일 수도 있고, 나름 뭐 남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결과적인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야말로 여러분이 필리핀에 와서 깜빵에 갈 수 있는 직행 티켓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이건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필리핀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의 매매, 뭐 성매매라고 하지 말죠. 예, 연애라고 합시다. 자, 이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은 셋업에 걸려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겁니다. 필리핀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고소를 하지 않으면 전혀 기소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미성년자와 특히 관련한 이 성과 관련한 부분은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바로 재판 없이 기소해서 감금을 시킬 수가 있고,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바로 깜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재판이라는 절차도 뭐 가끔 한국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누가 필리핀의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 나오고 있지 못하더라 이런 거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죠. 그렇게 재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확실하게 그게 열린다는 보장이 필리핀에는 없어요. 뭐 한마디로 판사 마음일 수 있습니다. 그 판사 마음일 수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셋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, 셋업이 뭐냐면 말이죠,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. 지금 만약에 그 영상을 찍고 계시는 분의 어떤 행동이 뭐 좋건 나쁘든 간에 말이죠, 그 17세 소녀의 누구 친인척 중에 아무나 현지의 경찰과 짜고 그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만 해도 무조건 걸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내가 실제로 성관계를 했나 안 했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미 결탁이 되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풀려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. 분명히 아셔야 해요. 제가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부디 한국 남자분들 꿈 깨시기 바랍니다. 18세 이상의 성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이 물론 잘 하기만 하면 말이죠. 하지만
17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어떤 연애조차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잘하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예를 들어 그 여자아이의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나서서 현지 경찰하고 짜고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되면 돈을 나눠 먹기로 하고 작업을 걸어서 고발을 하면 바로 그냥 깜빵으로 끌려갑니다. 여러분이 했냐 안 했냐, 증거가 있냐 없냐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깜빵으로 들어가고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. 보석도 안 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인생을 정말 필리핀에 와서 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. 말리지 않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필리핀 여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. 이것은 뭐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똑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. 왜냐하면 이 한국인으로서 이 필리피노의 어떤 문화와 생각을 이해한다라는 건 제 경험상 정말 쉽지가 않아요. 정말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10인 10색이라고 하지만 필리핀은 10인 10색이 아니라 10인 100색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.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면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100분 이해를 한다 그래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그것은 하층민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. 필리핀에서 지금 이 하층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말입니다. 이 필리핀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필리핀의 역사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필리핀은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거대한 봉건 시족 사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.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봉건적인 생각들과 문화가 아직까지 이 필리핀 문화에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 인도의 카스트 문화, 그 카스트 계급 제도와 다르지 않고요. 제가 볼 때는 이 계층의 어떤 세분화는 거의 뭐 한 9단계나 10단계 정도에 걸쳐서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그것이 나뉘어질 정도로 이 필리핀어들은 어떤 계층적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의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골, 진골, 필리핀의 어떤 가문주의 중심의 성골, 진골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스페인 지배 이전부터 바로 봉건 영주로서 성을 차지하고 있던 뭐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도 당연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굳건한 그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서 부유하게 살아오는 계층이고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이들 성골, 진골을 만날 가능성은 특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여러분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들은 거의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소위 이름, 성이 뭐 이멜다라든지, 그죠? 뭐 마르코스 뭐 이런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필리핀의 성씨들 있죠? 이런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더운 나라에서 밍크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스포츠카가 몇 대씩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대낮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. 정말 운이 좋아야 한번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신흥 부유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근대화 이후에 재산을 불려나간 신흥 부유층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법 필리핀에서 뭐 어떤 이름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런 가문들인데
이 사람들도 뭐 성골, 진골과 뭐 사돈의 팔촌의 뭐 이런 연관관계가 거의 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. 그래도 이쪽 계층은 어느 정도 좀 뭐 사업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. 예. 뭐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신흥 어떤 부자들, 예, 뭐 자기 사업체를 이제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, 그리고 이제 약간은 전문가 집단들, 예, 이런 사람들, 그리고 이제 주요 그 공무원의 이제 공직자들, 예, 어느 뭐 중상급의 공직자들이 이제 한 요 네 번째 계층 정도에 속합니다.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중산층이 있을 수 있어요. 중산층. 예. 중산층이래 봐야 한 다섯 번째 계급 정도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는 여섯 번째가 한 서민층 정도 될 거예요. 이 서민층이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만날 수 있는 일반 계층이 이제 이 서민층부터예요. 서민층. 그래서 뭐 길에 다니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, 아니면 뭐 몰에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 서민층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서민층 중에서도 이제 좀 하층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좀 뭐랄까요? 그러니까 도심에 살지 못하고 약간 그 주변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,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서, 아니면은 뭐랄까요, 뭐 일반 회사들에 그냥 보통 다니는 사람들의 집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뭐 그런 사람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과 서민층에 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그보다 못한 이제 좀 하층민이 이제 있는데,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앗대로 일하는 뭐 이런 사람들, 그리고 또 뭐 몰에서 이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, 뭐 아니면은 그 운전수로 일하는 사람들, 그리고 뭐 자비를 하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그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, 분명히 나뉩니다.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 강가나 바닷가 위에 이제 집을 짓고 판잣집에서 살거나, 아니면 전통가옥 있죠, 대나무로 엮은 뭐 이런 집에서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층민 중에서도 콘크리트 집에 사느냐, 나무 집에 사느냐, 대나무 집에 사느냐 다 다릅니다. 필리핀은. 그 다음에는 이제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이런 집단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죠. 한마디로 길거리에 이제 노숙자들도 이제 되겠고, 뭐 쓰레기를 주우며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필름피식 무덤은 뭐 이렇게 뭐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집어넣는 이런 또 하급 무덤이 있는데요. 뭐 그런 무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무덤 밖으로 자기 의지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. 나오면은 그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길에 노숙자 이런 사람들도 마음대로 이 시내에 들어오지 못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째 그러냐, 그 마음대로 다니는 거 뭐 길 가다 보니 다 뭐 있는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계층의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말입니다. 심지어는 이제 술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. 술집에 이제 바가 있을 때 말이죠. 그 이제 접수 쪽에 카운터에 앉아 있는 일하는 여자들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홀에 있는 여자들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또 청소를 하면서 치우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럴 때에 이 네 부류의 여자들은 서로 친구가 아닙니다. 아시겠습니까?
완전히 따로따로예요. 같은 직장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내는 것 같죠.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서로를 친구로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 친구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.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리핀의 현실은 그러합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그 계급주의 사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, 그리고 그 계급에서 자기가 혹시 떨려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상대적인 차별을 자기가 느끼고 있으니까 자기가 또 그 밑에 집단에 속하면은 이제 그 원래 자기의 계급에 있던 사람들한테 배척당할까봐 스스로 그것을 경계한다라는 거죠. 이건 아마 관광을 오시거나 하는 분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. 근데 생활하다 보면 보여요. 심지어 뭐 그들은 뭐 페이스북 친구조차 맺지 않습니다. 서로 전화번호 교환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얘 번호 아냐 하면 모른다고 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아주 골 때리는 일이죠. 근데 그게 바로 필리핀입니다. 그래서 제가 거대한 봉건 시족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그러면 필리핀 여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